오늘은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6년 오페산 터널 총기 사건 이후 9년 만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그 충격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밤 9시 31분 인천 송도 더샵 하버뷰 아파트 13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63세 남성 A씨, 피해자는 그의 친아들인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가해자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로 인해 B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당시 B씨의 두 어린 자녀가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총으로 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이 장면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건 당일은 A씨의 6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A씨가 오직 아들만을 겨냥해 총격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를 우발적 사건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반 후인 21일 새벽 0시 18분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후 A씨는 자택에 콕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고 경찰이 도봉구 쌍문동 자택을 수색한 결과 총 15개의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점화 장치와 타이머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금만 늦었다면 정오에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문제, 가족 간 갈등, 재산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 큰 충격을 준 건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였습니다. 사건 접수는 밤 9시 31분,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 무려 90분이나 소요된 겁니다. 총상 환자에게는 골든타임이 3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처치만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사제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입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후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생명 구조보다 우선되면서 결정적인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현장 완전 통제 후 진입이 기본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총기 사건처럼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선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 지형, 경찰과 의료진 간 협업 부족, 매뉴얼 현실성 부족, 현장 판단력,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체적으로 경찰들의 현장 판단 능력과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별 진입 지침 세분화와 경찰과 의료진 간의 통합 훈련 체계도 필수입니다. 드론, 실시간 CCTV,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 체계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총기 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 체계를 만들고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과 판단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번 송도 총기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경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 끔찍한 상처에서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제도와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